네, 이제 여야 대선 관련 소식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조금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 사실상 철회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선대위 쇄신을 위해 조금 전 역시 이제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는가 하면 어젯밤 이해찬 전 대표도 만났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탄광의 카나리아라는 말이 있죠. 유해가스 탐지기가 없던 옛날에는 탄광의 강부들이 이렇게 카나리아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유해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의 반응을 보고 위험이 감지되면 탈출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내부에서부터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쇄신을 요구하고 나선 초선 의원들이 이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재 영입, 청년 주도, 현장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을 했었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외부 인재를 영입하여 전면 배치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선대위 활동을 주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 선대위를 빠르고 날렵하고 활력 있는 조직으로. 네, 10명의 초선 의원 중에 한 명인 이탄희 의원은 오늘 선대위 직함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너목들 위, 너의 목소리가 들려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초선을 기자회견을 한 뒤에 송영일 대표를 만났고 꼬박 3일이 지났지만 바뀐 게 없다고 한 겁니다. 대선 110일 전입니다. 이 속도로는 안 됩니다. 더 민첩해져야 합니다. 더 절박해야 합니다. 선대위에 현장성,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과 현장으로 가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현장 도는데 직책 없어도 됩니다. 네, 민주당 이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모두 다 한 자리씩 맡고 있죠. 또 169명의 의원들도 모두 선대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작 의사결정을 할 사람도 발로 뛸 사람도 애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요. 이 후보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도 선대위에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좀 더 강도 높은 쓴소리를 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대선을 앞둔 의원들이 한가한 술자리도 많고 외유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후보만 죽어라 뛰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선대위의 확실한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이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다들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강조를 드린 겁니다. 네,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이 정당 쇄신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오늘 이재명 후보를 직접 만나서 쇄신 요구를 했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선대위의 기민함 그리고 현장성이 부족하다 지적했던 이재명 후보.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선대위를 로마 군대에 비유를 하면서 로마 군단이 아니라 몽골 기병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측근들과 기민하게 실무를 논의할 수 있는 조직, 별동대도 거론을 했는데요. 로마 군단이 출진 준비를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 중이다. 몽골 기병대였으면 이미 나와 진격해서 점령했을 것이다. 속도를 더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별동대도 외곽 단체와 조직도 생기고 외부 인사 수혈을 하면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 네, 과거 이 대선들을 좀 살펴보면 문재인 캠프에는 이 광흥창 팀이 있었고요. 노무현 캠프에는 금강팀 같은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직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당시의 핵심 인사들이 포진을 했었죠. 이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면 이 후보와 예전부터 신뢰관계를 쌓아온 국회의원 7인회, 그리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의 참모들인 경기 성남라인 등이 꼽힙니다. 다만 이런 별동대 중심의 운영, 소수 측근 인사들에게 권한이 독점된다, 이런 약점이 있는데요. 선대위 구성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선 직후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흥창 팀이다, 금강 팀이다 하는 이런 소수 정예 체제의 대통령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집권 후에 바로 소수의 측근 인사에 의한 이 유사 독재로 늘 흐르고, 대통령은 그 사회에 발생한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리고 책임을 지고 또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대통령이 권력자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 일각에서는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를 선대위의 구원투수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 건데요. 어제 저녁에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여의도에서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에게 자문을 구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금 현재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가 만약에 선대위 전면에 나선다면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맞상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죠. 이 두 사람은 가깝게는 지난해 총선에 양당의 사령탑을 맡았었는데 2016년 총선 때는 민주당에 있었던 김 전 비대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공천에서 탈락시킨 적도 있습니다. 악연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요. 이렇게 33년 전에 서울 관악을에서 맞붙은 적도 있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이번에 직접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김 전 비대위원장과는 상대가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입니다. 88년 총선에서 서로 붙어서 이해찬 대표께서 이겼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5번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5번 모두가 비례대표로만 맞아요. 되셨습니다. 예. 참고로 이해찬 전 대표는 국회의원 7번 당선되셨는데 7번 모두 지역구에서만 정치권에서 선거판에서 지역구와 비례는 비교 불가입니다. 그 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 대표 이미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아서 이 후보에게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후보 경선 때도 물밑에서 이 갈등을 조율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중도 확장이 시급한 이 대선 본선에 이 전 대표가 굳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조언할 게 있으면 조언해주고 코치할 게 있으면 코치하면 되지. 뭘 전면에 나설 일이. 그러고 원래 이렇게 대선 때는 다 누구나 중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별로 중도 확장에는 이렇게 좀 주특기가 아니잖아요. 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재명 후보의 지금 위기의 원인 그리고 해결책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박스권 지지율의 핵심은 대장동 의혹이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의혹을 조금 씻어내면 박빙의 승부로 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돈 잔치판이 벌어졌는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부터 자유롭겠냐 이런 의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수사 결과가 좀 나와서 저게 좀 풀려야 저는 이렇게 조금 현재 박스권에서 벗어나든지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네, 검찰의 수사 결과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2일에는 윤곽이 좀 드러날 듯합니다. 범죄 혐의를 확정해서 이 기소 여부 재판에 넘길지 아닐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이 후보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거라고 보고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이 후보가 특검을 수용할 것이다 아니면 선거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야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좀 사람들에게 이런 거의 조에 가까운 1조에 가까운 그런 소위 그런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특검을 거론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쌍으로 가겠다면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걸 너무 과도하게 조건을 갖다 들이대서 물귀신 작전을 하면 그거는 특검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몇 개씩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특검이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심사라고 할까요? 후보 배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주장입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적극 가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선량한 개미들을 잡아먹는 악랄한 개미 핥기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윤석열 후보라고 해서 유윤무죄
무윤유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는 기득권의 뿌리 깊은 범죄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윤석열 본부장 비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구속이 됐죠. 권 회장의 지시로 소위 선수 역할을 맡고 또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이정필 씨 역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김건희 씨에게까지 수사가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김 씨는 지난 6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와 인터뷰를 한 이후로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은 수사 등 여러 상황 때문에 제약을 좀 받고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김 씨가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께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사교성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낙상 사고와 관련한 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유튜버와 네티즌들을 고발하고 당시 119 구급대 사진 등도 적극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김 씨의 집 앞에서 밀착 취재를 하면서 김 씨의 수행원을 김 씨로 오인해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해서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후보 측에서 이 수행원의 옷차림을 일부러 과하게 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여야 후보들의 대응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올 블랙 의상은 그쪽에서도 좀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또 달라붙어서 차가 몇 대씩 하니까 걔네들 좀 골탕 보이려고 이쪽에서 오히려 장난질을 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탕을 먹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골탕을 먹은 셈이에요, 기자들이. 의도가 골탕을 먹이려고 했다고 하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저녁 한국 시리즈 4차전을 관람할 예정인데요. 부인 김혜경 씨도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한 걸음 물러섰죠. 어제는 이해찬 전 대표를, 또 지금은 정당 개혁을 요구하는 초선 의원들을 만나면서 선대위 쇄신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대위 쇄신 나선 이재명, 이해찬 만나고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 별동대도 거론.